자, A등급에서 선정돼서 최대 액수를 받은 지자체는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독창성과 우수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사업들을 구상 중인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지역 중에서는 의성군만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A등급을 받은 시군이 5곳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의성군은 조금 반칙이다. 왜냐하면 그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지금 4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워낙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 2위를 다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예. 다른 다른 시군들은 수능 시험장에 처음 가서 문제집을 보는데 의성군은 이미 시험장에 가기 전에 모의고사를 혼자서 한 4번 풀어보고 수능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다만 어쨌든 성과를 확인하려면 이 계획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과 연결지어서 도시 자체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사업 계획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년들이 꼭 의성에 전입해가지고 와서 장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든 2달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성에 와서 의성을 체험하고 돌아갔을 때 나도 의성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워라벨 복합센터 건립, 이 청춘공작소,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든 할 수 있도록 한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남 신안군도 역시 A등급을 받았는데 여기 역시 이 폐교를 좀 리모델링해서 로빈슨 크루소 대학, 그러니까 의성군이랑 좀 비슷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든 해봐라. 기회를 주겠다. 함양 역시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를 공무원한테 주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공모를 했거든요. 발굴 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A등급을 받게 한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은요, 딱 듣자마자 제 주변에 서울에 사는 청년들 중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한 친구들이 있겠다 싶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의 금산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 거점 조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즉 수도권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쉬고 싶다든가 지역의 어떤 자원을 갈망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현재 트렌드와 수요자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층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건물을 몇백억 들여서 짓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좋은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의성의 이웃사촌 지원센터는 의성군만이 아닌 경북도의 집중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받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의성군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나름 개방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데리고 오는 점은 우리 다른 경북 지역에서 조금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안동 시민이니까 안동은 2등급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문화관광이다 3대 문화권 해가지고 각종 국고 예산을 따왔으니까 요 사업만큼은 좀 등급이 낮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 사업 신청 일정 부분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또 적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무원들을 위한 변명을 한다면 그래도 경상북도 내의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18곳 중에서는 그래도 안동이 제일 낫다. 여기다 도청 소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성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안동시가 경상북도에서 가지는 위상에 비추어서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동은 사실 이 정도 돈이 1조 원이 넘는 1년 재정 예산에 비하면 좀 푼돈일 수 있잖아요. 이제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안동시가 이제 원래 연말 정도쯤 되면은 아마 1조 3천억을 넘어갈 텐데 거기에 비례를 해보면은 한 0.5%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꼴찌인 봉화청송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신 또 이 예산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한 2%좀 되면은 인구 규모나 또 이런 걸 보면 또 그렇게 너무 실망할 건 아니다.
예. 저는 그 중앙 정부가 공모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그 지역 사회에서 논의하고 해서 이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일정을 빠듯하게 주고 공무원도 노력하겠지만 또 공무원까지 안 되니까 또 외부의 용역업체 또 이렇게 해서 계획서 세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에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자부든 교육부든 뭐 기재부든 그 지역 사회가 내부적인 공론화하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제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이제 신활력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혁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 이제 경상북도 내에 지금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시군들 같은 경우 보면은 공무원들 인력 풀을 제외하면은 별로 없어요. 뭐 안동시 같은 경우는 또 대학도 몇 곳 있고 하니까 그런데 특히 군 단위로 가면 인력 풀이 없어요. 그걸 모든 것이 공무원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감당이 안 되면은 외부 기획사에게 다 맡겨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면은 기획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는 여기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견문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 사정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죠.